친구들 앞에 누가 발표해야 되니까 긴장이 된다 아니냐. 친구들 앞에 발표해서 긴장되잖아. 긴장감 다시 시켜주고. 자, 서현 친구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X와 Y가 있는데 기준 2에서 스스로 움직여서 양분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는 식물계가 X가 되고 Y가 동물계가 O가 되는데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얻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해. 또 다른 해석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여기는 이제 기간 3개의 생물만 얘기했는데 훨씬 더 많은 생물을 여러 가지 교육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들이 많아. 특히 영재학교 기출에 그런 거 되게 많았지. 그래서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X는 핵막이 있고, 자, 몸이 일정한 형태를 중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달돼 있다. 얘는 고등생물이라고 볼 수 있지. 자, 특히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살기 때문에 물을 저장하는 주식이 발달해 있고, 자, 그리고 빛에너지 이용하여 스스로 염분을 만드니까 얘는 광합성을 하는 생물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식물계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생물 Y는 핵막이 있는 다세포 생물이고 다양한 모양과 색깔을 갖고 있어. 자, 대부분 한 장소에서 살아가고 작은 생물과 함께 살아서 이들로부터 양분을 얻거나 몸의 일부를 움직여서 먹이를 잡게 된다. 얘네들은 고착되어 있는데, 한 장소에 고착되어 있는데 몸의 일부를 움직여서 양분을 먹는데 감각기관이 발달하여 빛, 소리 등이 다양한 자극에 반응한다. 자, 자극과 반응은 동물에 관한 주 특징이야. 그죠? 물론 식물에서도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불광성, 또 감광성이라는 것도 있어. 감광성. 빛을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해서 쫓아가는 거야. 자, 그리고 자, 또 뭐가 있을까? 네, 운동기관이 있으니까 그냥 자, 동물이라고 볼게. 자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이것도 있구나. 미모사 같은 경우는 감촉성을 갖고 있구나. 미모사라는 식물이 있어. 미모사 많이 들어봤다? 피존의 원료로 들어가는 거야. 피존에 미모사 향이 있어. 자, 이때 손으로 탁 만지게 되면 갑자기 팽압이 줄어들어. 팽압이 줄어들면 세포의 수분량이 감소하거든. 그래서 얘가 갑자기 딱 쳐져. 만지는 순간 이게 쳐지게 돼. 엄청나게 빠르게. 그래서 죽은 식물처럼 행동하게 되는데 이거는 감촉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휴, 요즘 엄청 열심히 해갖고 자고 있구나. 자, 지를 살펴보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벽과 핵막이 있다. 조금 더 발달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네. 자, 아주 원핵생물이나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자, 실 모양의 균사. 아, 균사가 있으니까 얘는 균계구나. 정확히 찍어냈지. 균계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얘네들은 운동성이 없어서 무리를 떠다니다가 적절한 서식을 만나면 증식하게 된다. 무리를 떠다니 아마도 포자 갖고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 같다.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으며 일부 분해가 힘든 오염물질이 있다. 자, 이때 기준 1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생물 분해한다? 이것도 가능하겠지만 또 다른 예가 없어. 반대로 해. 포자로 자, 또 다른 기준이 없을까? 번식합니다. 그래, 포자로 번식하는 거 안 하는 거 맞어. 얘는 포자로 번식하고 식물계도 포자로 번식하는 거 있는데 어떡하지? 그게 양치 식물들이 포자로 번식해. 고사리, 새뜨기 이런 녀석들이 포자로 번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정확한 정보가 아닐 것 같아. 또 뭐가 있을까? 균사가 있는 몸이 균사로 이루어져 있다. 좋은 기준이 되겠지. 또 다른 건 또 뭐 없을까? 또 다른 거. 그래, 뭔가 두 가지 정도 들어주자. 자, 그 다음에 x와 y를 구분하는 기준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정확성을 그렇지, 광합성도 하나 있을 수 있겠지. 그치?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가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운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갖고도 구분해 줄 수 있겠지. 운동성. 이게 이제 개방형 문제다 보니까 다 여러 가지 얘들 한번 찾아보는 거야. 또 뭐가 있을까? 동물식을 구분하는 거. 여기서 표현했잖아. 감각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말이야, 식물과 동물의 중간 단계에 원핵생물이 또 있어. 원생생물이 있어. 유굴레나라는 아이가 있거든. 걔는 식물의 특징으로 용록소를 갖고 있고 동물의 특징으로 안전과 편모를 갖고 있어. 그래서 운동성도 갖고 있고 감각기관도 있는 아주 예외적인 생물들이다. 걔는 원생생물에 속하는 생물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다루는 걔 부분이 뭐지? 5개 분류지. 5개 분류인데 옛날에는 2개 분류를 했었거든. 2개 분류할 때 동물과 식물의 중간이 유굴레나였어. 자, 그래서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찍은 사람이 누구지? 이준현이. 자, 이준이 한번 나와서. 저는 기억에서 첫 번째는 월식은 저 빅살이야? 좀 안쪽에 갔어. 월식은 태양, 그다음에 지구, 달 순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음달은 태양, 그다음에 지구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45도 위에 달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음달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배열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월식은 달이 지구에 의해 가려져서 생기고 금음달은 달의 공전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월식은 서서히 왼쪽부터 가려지면서 왼쪽부터 빠져나오지만 금음달은 한 달 중에 28일에서 29일쯤에 모양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월식은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빠져나오므로 이것은 이 모양이 이렇게 좀 더 이게 가려지고 빠져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없나요? 의견?
객기월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았죠. 자, 객기월식이라고 돼 있나요? 따로 언급한 바가 없죠. 아마 지구의 포지션을 봤을 때, 지구의 모양을 봤을 때 아마 객기월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객기월식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고? 여기 지구가 있지. 자, 태양이 멀리 있는데 지구의 그림자에서 자, 공그림자와 밤그림자 사이에 달이 껴있을 때는 무슨 월식이 일어나? 무슨 월식? 부분월식이 일어나는 거고 전체가 공그림자 속에 있을 때 이거는 뭐가 일어나는데? 객기 월식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자, 이때 지구의 이쯤에서 관찰하게 보면 얘는 어떻게 보일까? 지구에서 이쪽에서 이 자전 속도가 얘가 가는 속도보다 상당히 더 크거든. 그래서 월식을 지배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 영향을 주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볼 때 얘는 어느 쪽부터 없어지기 시작하지? 어느 쪽부터 없어지기 시작할까? 이쪽부터 없어지기 시작하겠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쉽게 표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들어와서 캄캄해지지. 그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요 모습이잖아. 그럼 약 1시간쯤 지나면 지구는 요도만큼 1시간에 15도만큼 더 돌겠지. 그래서 얘가 그쪽으로 뭐 아주 조금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그냥 다 없애버리든가. 다 없어졌다. 미안해. 다 나타나야 되지. 여기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럼 더 많이 나타나. 오케이? 반달 정도의 모습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이것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데 계산하라는 말이 딱 없어서 반달 정도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 다시 써주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지구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갔어. 맞아? 지구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갔어. 자, 그 다음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지? 미쳤나 봐. 얘들아, 이게 끄덕거리고 그래. 자, 다리 쪽으로 가게 되니까 지구가 여기 있다는 말이야. 표준형이. 그럼 어떻게 가려져 있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가려져 있을까? 이렇게 가려져 있겠지.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가려져 있을까? 이렇게 가려져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어때? 더 많이 나타나겠지. 그러다가 원래대로 분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정도 됐으니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이 정도의 모습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에 앉아서 이 시가 몇 시로 일어나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3번은 뭐라고요? 인성이지. 의식하는 건 인성 쓰레기라는 거지. 누가 의식하려니? 지금가 그러니? 경연이가 3번 한번 해보자. 경연이의 인간성을 지금 보겠습니다. 읽어줄게. 나는 A와 B와 B와 한 팀을 이루어 객관성과 활동을 하고 있었다. A는 평소에 말을 잘 끊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길게 하는 성향이 있다. 소미 같구나. 탐소 활동 중에 A가 활동과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자 B가 짜증을 내고 예원이었니? B가 짜증을 내고 마음이 분한 A와 B가 언성을 높이다가 B가 먼저 숙소로 들어가고 예원이 안 그런데 숙소로 가버리는 일이 생겼다. A는 나에게 사과하며 과거의 괴롭힘을 당해 외롭게 지낸 적이 있어서 말을 할 기회가 오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말하고 싶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과거에는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튿날 탐사 준비 시간에 나는 또 A와 상관없이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A가 상관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듣고 있는 친구들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보았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그렇게 행동할 것인지 말해보세요. 어제하고 똑같이 숙소로 들어간다. 어떻게 할까요? 참 애매한 질문이다. 저랑 같이 말하면 되죠. 너도 같이 말해? 저랑 말하면 되죠. 아 너랑 말하는데? 근데 너 듣기가 싫었다고 그랬잖아. 아 저도 말 많이 해요. 이게 너였어? A가? 아 수미가 아니라 경연이었대 A가. 야 난감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A에게 잘 타이르는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뭐 이런 얘기구나. 내가 A에게 하는 말이야. A가 뭐가 과거에 많이 힘이 들었었구나. 친구들이 너를 따돌릴까봐 너가 관심을 그대로 말을 많이 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너와 친하게 지낼 테니까 제발 필요 있는 말만 할까? 이런 식의 답변을 심리학자들이 많이 해. 선생님 옛날에 학원 선생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데가 있어. 같은 교육진흥 기관에 가고. 근데 숙명여자대학교 아동교육학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아직도 잊지를 않아.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학원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별로 안 되게 말을 너무 험난한데 그리고 아이들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여자 교수님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 경연이가 아트 지각을 많이 하잖아요. 경연이가 요즘 몸이 많이 피곤하구나. 다음부터는 지각하는 횟수를 좀 줄여줄까? 밤에 충분히 자고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학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원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예원이가 요즘 다른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숙제할 시간이 없었구나. 다음부터는 꼭 숙제하는 약속을 지켜줄래? 혹시 이런 얘기하는 선생님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숙제 안 해왔어? 그거 죽빵. 이런 선생님들이 있으면 모를까. 그래서 좀 덜 떨어진 얘기 같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써줘야 돼. 인성이 깨끗해 보이잖아.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막 쓰고 싶어도 참아야 돼. 이런 거는 알겠니? 인성은 진짜 너희들 평소에 갖는 생각과 반대로 쓰면 대부분 맞을 거야. 팍 세려? 그런 거 절대 안 돼. 평소 하고 싶은 거에 정반대로 하면 아주 좋은 답이 될 거예요. 현서는 우리 생활대로 쓰면 좋아. 인성이 이렇게 쩔거든. 어느 방면으로 현서 인성 쩔어 좋아. 이 정도면 진짜 좋은 친구 아니니? 약간 더 좋은 친구가 있긴 하다. 동우. 동우 친구하고 원희 친구는 진짜 인성 쩔어. 좋은 인성들을 다 정받아서 이 중에는 인성이 좀 좋게 생긴 게 민준이. 경연이는 절대 아니야. 효빈이도 인성 쩔게 생기지 않았니? 효빈이도 되게 막 친구들 잘 받아주고. 그 다음에 준수. 그래도 친구들 잘 받아주고. 무엇보다도 가장 잘 받는 건 예원이지, 그치? 친구들 많이 도와주고 그러는 걸로 선생님이 알고 있어.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 듣는 척하고 그냥 자고 있잖아. 주먹을 쥐고 있어? 에이, 그건 안 해. 그 정도 폭력적인 친구다? 하고 있죠. 그렇지, 졸려서. 졸려서. 선생님 수업도 오늘 즉시 갖고 감상하고 있잖아. 지분이 걸고. 쟤는 자는 거고. 쟤는 듣질 않아. 요번에 모의면접 때도 하품하고 안 됐다는데 저는 듣기라도 하겠는데. 선생님 뭐라고 하는데 하품을 하고 있었대? 쩔지. 그래놓고 정작 질문을 받으면 막 긴장해갖고 과업 상태에 빠졌죠 지금. 진짜 막 마음을 릴렉스하게 이렇게 평소에 말 제법 하잖아. 못해? 평소에도 이러는 거야? 예. 그래? 순간이구나. 그 친구들 대하는 거 어려워? 어렵대요. 말하는 게
그러니까 네가 막 말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돼. 생각 없이 막 내뱉다 보니까 막 내뱉다 보니까 호흡이 안 생기는 거야. 그리고 문장의 모든 문장에는 모든 문장에는 쉼표가 있어. 쉼표가 다 쉬어야 돼. 안 그러면 숨을 쉬어서 죽어. 그러니까 쉼표 쉴 때 쉬고 말을 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말하니? 그냥 계속 이어서 말하니까 나중에 숨을 쉬어 이렇게 되지. 정말이야 너. 너 집에서 찍어가는 영상 가끔 봐? 책 안 하지? 책 해봐봐. 되게 재밌어. 말하고 이런 거 속도 조절하고 호흡 좋아지는 건 소미가 한 번 연습에 싹 바뀌었어. 진짜 그거는 칭찬해. 처음에는 막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오늘 사무실에서 다 알아들었다고 하시더라고. 그걸로 막 굉장히 발전한 거지. 굉장히 발전했는데 에이, 질문에 답은 못해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선생님, 이와 같은 분들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드실 때를 드신 선생님이야.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 위주로 많이 물어보실 거야. 그래서 자소서 내용 기본적인 것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두세요. 그 다음에 진곽은 오히려 분리 외적인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전공한 선생님들이 관심사가 다방면에 다 있어. 나 물리 선생님 만나서 진짜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셔서 물리 외에 화학, 생물, 지학에 대해서 다들 일가견이 있으시단 말이야.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의 지식을 갖고 계셔. 그래서 한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선생님들한테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돼. 대충 아는 척하고 어물쩡하고 넘어가면은 짤없어. 그 여자 선생님들은 되게 예의 바른 걸 좋아해. 똑바로 똑바른 자세 만들라고 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자, 창의사고 이동 문제 2-1번 현서 가지고있죠. 자, 현서 친구 볼까요? 이거 내 길을 가져가. 이상하게 풀었다고 하지만 창의적으로 풀었다고 해. 자, 현서 친구의 발표를 봅시다. 저희 풍선에서 작용하는 힘을 표현해보면 분명하게 들어가고 실제랑 얘기하실 때 이만큼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구력을 낮춰주게 되면 저울이 가리키는 값이 더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변화하시는 값은 로와 V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로는 유체의 밀도를, 액체의 밀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액체의 밀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풍선의 V를 풀어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살짝 이상한 걸 생각하긴 했는데 액체를 조금씩 얼려주게 되면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온도를 서서히 낮추게 되면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는데 이때 생기는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물이 밑에 있고 얼음이 위에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점점 얼어서 층층이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저울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저울은 얼음의 무게까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소리 안 나고. 다른 게 생각이 안 났어요. 물을 얼려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질문. 풍선의 부피는 어떻게 줄여줄 수 있죠? 키우는 게 많이 잘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헷갈리게 말하면 여기는 변화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내부 질량, 분자 질량을 변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질량을 질량을 그 얘기지. 이해가 안 가죠. 그 얘기. 부피
부피 어떻게 줄일 거야? 지금 현서 말은 구멍을 들어 공기를 좀 빼자는 거지. 그지? 압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액체 온도를 낮춰주는 거야. 액체 온도를 낮춰주면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겠지. 그지? 누구나 따라 고쳐요. 고체와 액체야. 아,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위치를 어떻게? 그렇지. 바다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야. 현수의 바람대로 압력이 증가하겠지. 그럼 부피는 줄어들 것 같아.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잘 거예요. 특히 대신이나 워낙 조건이 있는 것들은 진짜 못가지고 봐야 돼.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 손가락으로 저거를 누른다. 이러면 떨어져. 아니면 풍선을 땡긴다. 풍선 땡기면 감사하겠구나. 풍선 눌러도 소용없네. 풍선 누르면 장력이 감사하니까 이것도 아닌데 뭐가 있을까? 또 다른 방법 생각나는 거 없니? 액체를 빼면은 그 잠긴 부피가 줄면은 부력이 줄잖아요. 잠긴 부피를 줄여준다고? 그럴 수 있겠네. 부력이 감소하네. 액체를 빼서 얼음을 얼리 생각하지 말고 얘를 공중에 뜨게 하면 되네. 이거를. 얼음 얼릴 생각은 하니.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창의적으로 답하시면 되겠죠. 진짜 이거 엉뚱하게 하면 떨어진다. 작년 얘기해줬지. 3단계에서 떨어진 공학원 원장님의 딸내미 다 깡통을 찌그러뜨리는 방법 삽자루로 패서 찌그러뜨린다 라고 얘기했었지.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난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아버렸어. 그 학교 선생님들이 또 받고 선배들한테 야 이렇게 답안해 줄 수도 있어. 또 퍼뜨려 버렸어. 그럼 그때 와 창의적이다 라고 할까? 도라이 아니야? 라고 답하겠지.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누가 하기로 했죠? 이렇게 알아봐도 돼? 네.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분명해. 나한테 왜 그래? 이거 뭐 잘못했다고. 했을 것 같아. 일단 맨 끝으로 잘 줄만 빼고 일단 저희가 쓰는 뷰테인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뷰테인을 연료로 할 때 액체 상태의 뷰테인이 기화하면서 온도를 낮추고 그때 공기 중에 수증기가 붙어서 응결하며 불에 의해서 기화하여 잠시 후에 사라진다가 이제 냄비 표면에 관찰된 김이 생기는 과정과 이유이고요. 그리고 냄비를 가열하여도 김이 생기지 않는 방법은 일단 불을 붙인 상태에서 냄비를 올리면 불에 의해 뷰테인의 기화로 인한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김이 생기지 않는 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주변의 온도를 100도씨로 조절하는 지금은 존내 낮춰갖고 막 냉장고 속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야 되는 거야? 냄비 안에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높아지니까 안 끓는 것까지 올려서 아니 끓는 점 아니고 지금 뷰테인을 키자마자 생긴 반응이야. 이제 라면 막
같구나. 그렇습니다. 뷰테인을 딱 휘는 순간에 얘가 기체가 갑자기 팽창을 하잖아. 단열 팽창을 하게 돼.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이 갑자기 훅 떨어져. 그러니까 얼음이 맺힌단 말이야. 요즘은 그 안전장치 있어서 그런 거 없지. 선생님 아주 학생 때는 그런 게 많았어. 예를 들어서 잘못 접촉해갖고 켜면은 불은 안 켜지는데 가스가 옆으로 다 새갖고 켜지기는 했어. 요즘은 그거 안전장치 있어서 안 되거든. 그 가스 냄새 팍 나잖아. 그럼 뭐야 하고 딱 열어보면은 얘가 거의 하드가 돼 있어. 아이스크림이 돼 있어. 거기에 혹시 나로 발사할 때 나로 주변에 그거 막 얼음 붙은 거 봤니? 나로가 발사할 때 이번에 올라간 것도 하나 있지. 우리 거. 바늘이는 달가는 거고. 그거 아니야? 공기제 돌린 거 있잖아. 우리 수시 발사 찍은 거. 누리온이? 얘를 발사할 때 올라가면서 얼음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대한민국 써 있잖아. 봤어? 에이, 관심 없게 보는구나. 얘는 액화산소를 갖다 놨거든. 액화산소가 있단 말이야, 액체 연료가. 그래서 얘가 어떻게? 주변 온도가 차가우니까 거기에 수증기 들어서 응결이 돼가지고 언결이 아니고 승화가 돼갖고 얼음이 막 붙어 있는 거야. 출발할 때 충격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야, 나중에. 그 얘기야. 얘는 이제 당연 팽창이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드가 돼 있거든. 그거를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주변 온도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냉장고에서 끓여 먹는다. 좋은 방법이야. 몇 떨어질 것 같은데? 대체로 준수발 교대를 미리 불을 켜놓고 나중에 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충분히 주변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 아니, 끝에 서 있어.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 생각하는 사람 없니 혹시? 생각이 다 여러 명인데 똑같진 않을 거 아니야. 냄비 주변도 둘러가야 돼서 김이 라면 하나 먹으려고 냄비 주변을 다 가열해서 켜고. 내가 냄비 주변에 근데 그거는 내가 부테인 가스를 켜는 순간 기체가 단열 팽창해서 생기는 현상이라 주변의 온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야. 압력을 낮추면 그러면 응결할 때 더 낮은 온도로 해야 돼요. 압력을 낮춰? 방 안에 압력을 낮추는 거야? 라면 먹으려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해결을 해야 돼요. 네가 맥가이버라고 생각해봐. 어떻게 할 거지? 진공 공기에다가 넣고 바람을 빼서 진공에 가서 라면을 먹겠다고? 그러면 연소가 안 되네요. 그렇지. 그럼 진공 말고 약간 기압만 하시는 분들. 왜 차라리 전기부터 쓰자고 하지? 자, 또 다른 방법 없을까? 다른 방법? 없을까? 유일할 것 같아? 그냥 찾아보면 한두 가지 나올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쪽은 산수 문제인데 산수 문제 그냥 답은 몰라도 던진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산소가공, 이중가공보다 좀 문제가 세게 나오는 편이거든. 문제가 약간 센 편이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긴 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는 사람. 수인이 집 사는 거야? 다음 시간은 2단계 마무리하신대요. 잘 열심히 하고요. 제발 다음 면접 때는 와서 똑바로 답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이론을 창조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새로운 물리로 만들고 화학이론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뷰테인의 연소반응 한번 써보세요.